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홍채린입니다. 5월 23일 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가상화폐를 공개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세수 절벽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교육 교부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76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령 인구는 줄지만 교육 교부금 산정 비율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3일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 내 발사대로 출발했습니다. 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한 후 기립 준비 과정을 거쳐 오전 중에 발사대에 기립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시중은행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업대출에 이어 가계대출 연체율까지 크게 뛰어 은행들은 부실대출, 채권 매각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올해 국내 신용카드사의 해외 이용 금액이 지난해에 1.6배로 증가했습니다. 카드사는 이에 따라 해외 이용 혜택을 강화하는 등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가상화폐를 공개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을,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4급 이상 공직자를 각각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법안에서는 가치가 유동적인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해 단돈 1원의 가상자산이라도 신고하도록 했는데요. 현재 주식이나 현금 재산 등록 기준이 1,00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한층 엄격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고위공직자와 업계 간 무성했던 가상화폐 로비설 등의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간 국내에서 코인 관련 범죄 의혹이 생겨도 주로 시가총액이 높은 대장주 위주의 추적 시스템을 구축한 외국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수작업으로 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가 구축 작업에 착수한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이상거래 포착에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세수 절벽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교육 교부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7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령 인구는 줄지만 교육 교부금 산정 비율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예산은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교육 교부금은 초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데요. 그에 거친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학령 인구가 줄고 있지만 교육 교부금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돈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출하고 남은 돈을 지방교육재정기금에 적립하고 있는데 올해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기금은 26조 7,983억 원에 이릅니다. 2019년 1조 7,833억 원에서 5년 새 25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1년치 교육 예산의 26%에 달하는 돈이 교육청 기금으로 잠자고 있는 것인데요. 늘어난 빚에 올해 세수 절벽까지 맞닥뜨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교육재정 개편론이 제기됐지만 교육계는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 교육에만 쓰도록 한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 평생교육으로 돌리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지난해 말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을 뿐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3일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 내 발사대로 출발했습니다. 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한 후 기립 준비 과정을 거쳐 오전 중에 발사대에 기립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7시 20분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 이송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누리호는 특수 이동 차량에 실려 나로 우주센터 내 발사체 종합조립동에서 제2발사대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이송됐습니다. 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한 후 기립 준비 과정을 거쳐 오전 중에 발사대에 기립하게 됩니다. 오후에는 누리호의 전원 및 추진제 등을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컨 연결 및 기밀 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이 수행될 예정입니다. 누리호의 발사대 이송 과정이나 기립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후 7시 이전에 발사대 설치 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일 오후에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추진체 충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발사 윈도우,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누리호 발사 시각도 확정됩니다. 고금리 여파로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업대출에 이어 가계대출 연체율까지 크게 뛰어 은행들은 부실대출, 채권 매각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4월 말 기준 원화대출 연체율은 평균 0.304%로 나타났습니다. 3월보다 0.032%포인트 올랐을 뿐 아니라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0.118%포인트나 높은 수준입니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와 기업 연체율은 한 달 사이 각 0.032%포인트, 0.034%포인트 올랐고 1년 새 각 0.116%포인트, 0.1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은행권은 영끌 등으로 무리하게 집이나 주식에 투자했거나 자영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계대출까지 끌어쓴 사람들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론과 결제성 리볼빙 이용 금액이 늘고 연체율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4조 1,21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4천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결제성 리볼빙 2월 잔액도 늘었습니다. 7개 카드사의 올해 4월 리볼빙 잔액은 7조 1,72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을 뜻하는 카드사의 연체율은 대부분 1%를 넘긴 상태입니다. 올해 국내 신용카드사의 해외 이용 금액이 지난해의 1.6배로 증가했습니다. 카드사는 이에 따라 해외 이용 혜택을 강화하는 등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카드 9개사의 개인 신용카드 해외 이용액은 총 4조 1,03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6,219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1조 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10배 늘어난 영향인데요. 이에 따라 카드 업계는 올 여름 휴가철, 해외에서의 카드 이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나카드는 해외 가맹점 결제액의 최대 3%를 적립해주는 트래블로그 신용카드를 출시했고, KB국민카드는 오는 6월 말까지 해외에서 2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최대 3%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성카드도 항공, 여행사, 면세점 등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2만 원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카드도 판매 중이고, 현대카드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2배 적립해주는 더블 마일팩을 출시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카드 불법 복제 등에 따른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여행 시 카드 도난 분실과 위변조 위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19개월) 자녀를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는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37차례에 걸쳐 1억 6,7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는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배우자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 부부와 A씨 동창 2명은 2018년부터 배달용 이륜차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총 37차례에 걸쳐 1억 6,7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A씨 배우자 B씨는 첫 사고 당시 임신 6개월이었으며 출산 이후 자녀가 19개월이 될 때까지 자녀를 차량에 태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려고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일부러 사고를 내 합의금 명목으로 추가로 1,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권 총 판매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올해 7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복권 판매량이 늘어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23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 매출은 6조 원을 돌파해 올해는 7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가난할수록 복권을 더 많이 살 것이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소득이 낮은 계층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이 복권을 더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복권위 관계자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복권 구매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소득이 낮을수록 복권을 더 산다는 인식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1세대 인기 아이돌 그룹 H.O.T의 5년 넘게 지속된 상표권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며 멤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H.O.T 상표권을 주장해온 K씨는 솔트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소송 1심 판결에 이어 2심의 항소 기각 판결마저 불복해 지난 1월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K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선고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K씨는 H.O.T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5 멤버들이 솔트 이노베이션과 함께 H.O.T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K씨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을 맡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전 기온은 서울, 청주, 부산 15도, 수원, 대전, 대구 13도, 제주 16도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